자,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한 문제 구성되고요. 주로 이제 분납이라고 하는 주제 하고요. 소위 신고 납부 의무 등에 관한 쟁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징수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 납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보통 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산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그 부동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었고요. 자, 보통 징수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바로 가산세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가산세는 뭐 큰 쟁점, 가산금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 이렇게 추가해서 받는 것이고요. 납기기를 연장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세법, 지방세에서 논의가 됐던 게 미신고 전매라고 했을 때 80%라고 하는 거, 장부 미보존 등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다시 이건 취득세 얘기고, 하여튼 다시 가서 재산세는 가산금, 그 다음에 중가산금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 큰 의미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부터 신고 납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신고 납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세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사기가 매게 되면 100분의 40, 그리고 같이 묶어서 나왔던 것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게 출발점이 됐었고요. 취득세에서 신고납부 관련해서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로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또는 상속 등을 통해 취득했을 때는 6개월 내 그 기간, 그 월에 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생됐던 거 아까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부 미보존 등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 아니었어요? 헷갈리는 게 100분의 10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하게 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에서 신고 납부가 이슈가 됐었죠. 원래 종부세는 보통 징수라고 해서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뭘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보통 징수했던 것은 없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그때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된다 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제 마지막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먼저 납세금의 성립시기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있었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소위 과세 기준 일이라고 해서 6월 1일이 되게 되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묶어서 가야 되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런 것이 존재할 텐데,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요. 바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등 6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양도
소득이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당연히 퇴직소득세도 마찬가지 구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좀 안 돼요. 1월 1일 날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 끝나는 그 시점이 어떻다? 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돼. 1월 달에 지금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그 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돈 다 써버리고 소득세 안 내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간은 무관하게 특이하게 바로 예정 신고 납부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 그 다음에 지방세는 부동산의 소재지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2개월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고, 이게 뭐냐면 기승전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는 2개월 이런 것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2개월 이거부터 공부를 하니까 좀 이따 보면 또 이제 2개월짜리가 나와. 28인가 29회 때 2개월이 나와. 또 좋아가지고 외웠던 숫자 나왔다고 동그라미 딱 치고 2개월 맞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답이 되는 주제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시험 지문에 계속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차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렇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차익이 없다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무슨 문제?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죠? 앞에서 총론할 때, 자, 신고하자, 무신고 가산세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건 2년 보유, 2년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 자,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양도 차익이 있었겠죠. 근데 비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정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당연히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실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법조문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어떻다? 양도 차익이 있게 되거나, 하여튼, 뭐, 양도 소득이 있거나, 차익이 있거나, 또는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비과세 대상도 당연히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뼈대를 잡으셔야 돼. 실무와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임강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질문 주셨어. 그 양반이 저한테 질문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분명히 자기가 중개업소에서 계속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인 고객들한테 신고 안 해도 돼요. 라고 개뻥을 쳐봤는데, 갑자기 이제 증은 필요하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선생이 신고를 해야 된대. 그럼 뭔 소리야? 그럼 내가 그동안 개뻥을 쳤던 거야? 그러면서 막 쫄리기 시작하는 거지. 확인 설명 이런 문제랑 오판 유도랑 막 여러 가지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동네 아는 이제 세무사한테 연락을 해.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냐 없냐? 라고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세무사는 당연히 신고는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인강을 들으니까 미친 새끼가 갑자기 다 온 동네 다 물어봐도 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은 신고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고민의 끝에 아마 전화를 하셨겠죠. 그래서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세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움찔한 거지. 그래서 복덕방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거의 다 이깁니다. 세게 나간 사람이 이긴다고. 무조건 큰 소리 치면 거의 다 이긴다고. 진짜예요. 전에 한 7, 8년 전 이쪽에서 한번 강의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분이야. 반장님 하시고 해서 공부 진짜 잘하고 뒤지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1년 만에 딱 붙었고, 그리고 나서
중개벌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외웠던 건폐율 56657, 뭐 9887, 777 이런 거 쭉 다 외워갖고 확인 설명을 하는데, 하필이면 같이 이제 그 물건에 변호사가 매개가 된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에요, 건폐율 이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50% 이하인데 그 사람이 60% 이하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 순간 그 양반이 가졌던 느낌은, 내가 외웠던 건 맞는데 법이 바뀌었나 보다, 그 사이에. 아니, 변호사 하도 세게 나오니까 60% 얘기하니까 분명히 50%인데? 라고 해서, 근데 변호사는 그 간판이 좀 쫄리게 한 거야. 나는 중개사에 불구하고 쟤는 변호사인데, 제가 60% 큰 소리를 치니까 저 새끼가 많이 배운 새끼인데 뭐 틀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제 학원을 그 양반이 급하게 찾아왔어. 법 바뀌었냐고.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게 되면 다 바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때려맞게 된다. 근데 그동안 그분이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납부할 세계 100분의 20을 무신고 가산세로 때려맞기 때문에,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다 라든가 양도 차익이 없다든가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는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100분의 20을 곱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봐봤자 어차피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안 하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뭐하러 귀찮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아예 조사를 다 하는 거지. 이게 1세대 1주택이고 등등등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건을 안 갖췄으면은 만약에 보통징수의 문제로 넘어가서 세금을 뜯으러 올 테고, 근데 어차피 1세대 1주택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했으면은 어차피 세금 부과 안 할 거니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와는 전혀 별개 문제로 일단은 예정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험용입니다. 우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법조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정 신고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와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납부 의무가 있을 때, 자, 당연히 납부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예정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산세라고 해서요. 이 예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게 된다. 다만 이건 납부할 세계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영원히 되는 경우에는 굳이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든 말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예정 신고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을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라고 하는 것, 관련 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뺀 나머지를, 그 세액을 세무서 등에다가 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분할 납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가 지금 이제 재산세에서 있었고요, 종부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25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2개월 내 250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납을 할 수 있다. 다만 500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세계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도 250 초과하고 500 이하가 되면 6개월 내에 25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슈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500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계 2분의 1까지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해서, 2개월, 6개월은 큰 포인트는 안 됩니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분납 얘기가 있고, 분납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하의 양도소득세가 포인트가 됩니다. 1000만원 초과 기준점이 되는 거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가 되게 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분의 50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야. 왜? 뒤에서 우리가 확정신고 납부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사실은 예정신고 납부까지 다 이루어져 버리게 되면 확정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할 때 납부도 하고 분납도 가능하다. 그 외에 가산세액에 뭐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아니하면 안 낸 거, 아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될 테고, 어떤 이유로 예정 신고까지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어떻다 적용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산세 주로 공부했던 게 무신고 가산세. 그다음에 또 이제 저 어디서 공부했냐면 자, 종부세 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떻다? 과소신고 가산세. 자, 신고까지 잘 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분납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우리 앞에서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은 나와도 거의 답이 안 돼. 틀리거나 맞거나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무리 봐도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분납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를 다 하게 되면 사실상 확정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원칙 해당 과세기간 내에, 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등등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확정 신고도 해야 된다. 딱 하나 이슈, 예정 신고를 했던 사람은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정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루어졌는데 또 확정 신고 납부를 할 실익은 없다. 낼 것도 없고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합산 신고라고 해서, 자, 이거 점점점 해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외울 거, 문장을 다 외우려면 머리가 너무 터져버리니까 하지 말고 바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먼저 문장을 외우고 시작하시는 거야.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바로 확정 신고를 또 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하나의 자산을 양도해서 예정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이루어져 버렸어. 더 이상 뭐 계산해 볼 거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확정 신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근데 문장을 보시니까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2번 거래한 거야. 3번 거래한 경우가 있다고요. 예정 신고하고 2번, 3번 거래, 한 번씩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자, 과부족분을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합산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신고를 했을 때하고 전체를 뭉뚱그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 딱 한 번 어렵게 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합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나와 있잖아요. 2회 이상 자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주제. 근데 뭐 다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한번 답이 됐으니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확정 신고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를 이미 해버리고 납부까지 이루어지면 확정 신고를 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예정 신고를 납부까지 다 해버렸는데 뭐하러 또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확정 신고 안 해도 되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이때는 다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금의 양도소득세에 내야 되는 금액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덜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 얘기죠. 그럴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요렇게 논의를 삼았고요. 자, 요게 이제 확정신고. 그 뒤에 확정신고할 때도 당연히 여타 분할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아까 거래되고 나서 2개월 내,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했다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무슨 문제? 확정신고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정신고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합산해서 예정신고할 때 다 정산을 하지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어떻다?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분납이라고 해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납,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안 낸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숫자 똑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주로 이제 분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가요, 분납할 수 있고 물납도 할 수가 있었죠. 물납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1,000만 원 초과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뭘 할 수 있다?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즉 감정가를 기준해서 물납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물납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가 물납이에요. 그래서 출제 이슈를 삼을 때 물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재산세에서는 물납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고, 물론 지난번에 한번 분납 한번 답을 뽑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분납 문제의 대부분의 출제 영역은 어디에서? 바로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배분의 문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제일 많이 공부할 주제가 양도소득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기도 사실 낼 만한 거리가 몇 개 없어요. 분납하고 물납이 폐지가 됐어요. 종부세도 물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납 얘기는 별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전에는 이제 물납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 제일 뒤에 있는 물납. 그런데 이제 이건 분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문제 가지고 쟁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을 때 2016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가볼까요? 자, 말일이죠?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어떻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바로 예정신고. 틀렸죠? 5월 31일까지 어떻다?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숫자 틀리게 뽑아주고,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옳게 나오는 거. 2번 질문요. 확정신고 납부시 납부월세액이 1,600일 때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니까 확정신고든 예정신고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는 금액을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 자,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월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1,000만 원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까지 초과하는 금액까지는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번 틀렸고요. 그래서 구성이 됐고,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다고요?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다고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또 예정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다? 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를 보셔야 돼. 분납을 주요 출제 이슈로 삼고 있다. 나머지 질문들 분명히 까다로워. 알아야. 근데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자꾸 가셔야 돼. 자, 양도소득세에서 분납 얘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틀린 표현. 그래서 말일이라고, 분기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이라고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 2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필이 확 꽂히는 거야. 좋아, 죽어. 드디어 아는 게 하나 나왔다. 아,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자, 나중에 답안 나오기 전까지도 모질이들끼리 같이 1번 찍어놓고, 너도 1번 찍었냐? 나도 1번 찍었다. 오케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예, 모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개그 프로인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캐릭터가 모질이 얘기했던데, 모질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답을 안 뽑는다고. 틀린 것이든 옳은 것이든 이런 건 답을 안 뽑는, 너무 유치하니까.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토시를 바꿔치기 하면서 틀리게 뽑는 거라고. 그래서 미리 마음의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 분납, 이렇게 지금 이제 한번 답 됐잖아요. 분납이 중요한 쟁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일단 지금 이제 전체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주연 키워드가 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미리 외워서 분납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은.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게 안 보인다고.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면서 놓쳐버린다고. 이거 2개월 알았거든.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웠거든. 그래서 좋아해. 모질이들끼리 시험 끝나고 나서 박수 치면서 격려하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자, 틀렸죠?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3번. 자,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요건 나중에 보십시다.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돼도 그 분납을 할 수는 없다.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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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면 다 분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까요? 어렵게 나왔었다. 끄트머리 봐야 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려웠던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예정 신고를 하면 원래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2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뭐야? 지금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게 매감 환기 그 얘기입니다. 매감 환기 이 얘기라고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계에 더한다 해서 개소리 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처음 보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1번과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그런대로 무난하게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1번, 2번, 4번은 걸러내야 되고 사실 3번이 왜 틀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알아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앞에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했었죠? 차, 금, 과 이런 순서로 갔었잖아요. 양도차익,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거기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다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등 해서 마지막을 그걸 총결정세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버리고 가야 돼. 손도 못 댈 지문이고요. 자, 이제 하나 배우셨습니다. 자, 끄트머리 내용 보지 말고 지금 외울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 어려운 게 2가지라고. 나머지는 아까 양도 차순위 발생해도 예정신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몇 번 보면 금방 세팅을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조건 예정신고는 해야 돼요. 단순히 시킵시다. 무조건 예정신고는 해야 돼요. 무조건 예정신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화시켜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돼. 아주 단순하게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신고 같은 경우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예정신고를 했으면 어떻다?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2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져서 합산해서 신고를 안 했으면 다시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묶어서 가십시다. 예정신고는 닥치고 예정신고. 그런데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했을 때도 원칙을 해야 돼요. 원칙은 해야 돼. 근데 안 해봤자 별 이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던져주는 거야. 쉬운 거고. 그런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요? 제일 뒤에 있는 걸 내겠지요? 그죠? 기승전결하면 제일 뒤에 있는 걸 낸다고. 그래서 신고 관련해 답은 5번 뽑았던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검토 드릴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값이 뭐라고 복잡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냥 가지 말고 양도소득세 1,500만 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5월 15일 날 양도했었네요. 자, 요것만 가지고 문제 보지 말고 지문 보면서 확인해 가십시다. 이게 보통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푼다고 얘기하는데요. 죄송한데 이거 또박또박 읽어서 가서 정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15초에서 25초가 오버가 돼. 15초에서 20초 정도 오버가 돼. 그리고 나서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찾아봐. 볼 때마다 그렇게 미리 지문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야. 해서 신고해야 된다. 해서 7월 31일까지 보니까 5월 31일부터 언제 두 달이니까 7월 31일 맞죠? 아까 한번 틀리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야? 틀린 걸 고르셔 하니까 얘는 옳게 내는 거야. 아니 이게 원래 신고 이런 것들이 아까 옳은 걸 고르셔 할 때는 숫자 틀리게 바꿔치기 하고 틀린 걸 고르셔 할 때는 이렇게 옳게.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서 답을 뽑아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공부를 아주 얄쌍하게 첫 문장 외운 사람이 다 맞추기 해버리니까.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첫 문장에서 답을 뽑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요. 아까 그런 거 하나 있었다. 국외선양도. 근데 그 문제도 5년간 이렇게는 안 내. 10년 동안에서 약간 바꿔준다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 주제는 그래 보시고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과가 되겠지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가 되겠지요? 네.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가산세 부과 되겠지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점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편집이 잘못됐구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네. 맞나요? 1,500만 원? 네.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보고 납부월세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금 틀린 걸 고르셨는가요 우리가? 네. 나 지금 쫄았어요. 다 오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지금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 편집도 잘못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카피를 잘못했나부터 순간적으로 쫄았어요. 저 두 개가 연속 맞아. 그래서 앞에 거는 2번은 생각도 안 하고 왜 두 개가 연속 맞지? 그래서 하여튼 답이 5번 되겠다. 납부월세기 2천을 초과한 때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이 2번이었었구나. 2번을 찍어놓고 나서 2번이 틀렸고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이 됐어요. 어찌됐든 자 2번 틀렸다고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바로 가산세 부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다뤄진 주제예요. 골고루 다뤄진 주제인데 분납도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 답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 예정신고 닥치고 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어떻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이슈. 그리고 분납이 항상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로 예시가 되고 답이 되든 안 되든 분납은 중요한 쟁점이 될 테고 예정신고할 때도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할 때도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됨이 원칙인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나머지 정산하기 위해서 다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요 3개 정도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물납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해서 물납 틀렸어요. 물납 틀렸어요. 물납 틀렸어요. 물납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갖고 뽑아내고 있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옳은 것을 고르시구나.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틀렸죠? 자, 어느 쪽이든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서 납부할세액이 3,600일 때 1,800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 뽑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25회 때 문제는 뭔 취지냐면 물납여기가 24회 시험까지만 유효했었고 25회 시험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출제위원들이 물납 폐지가 된 걸 알고 있나 없나 물어보려고 물납여기를 옛날 법조문을 카피를 했던 사안이고 어찌됐든 지금 분납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분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요 출제 포인트를 삼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지금 문제 거의 반 가까이가 분납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분납 등에 관한 개념 그리고 자 관계 다시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가산세 문제 발생할 것이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확정신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맥락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예정신고 해야 되는지 여부, 확정신고 해야 되는지 여부. 요거 묶어서 하나의 주제. 그리고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거의 다 분납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도배하듯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개월에 뭐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지방소득세 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건 버릴 문제에서 여기까지 해서 세법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